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빼고 가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 자,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글로 지금 맞이하는 게 이번 주는 언더슈팅이 나옴이라고 할 때 이 결국이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지금은 시장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식시장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게 숫자로 확인이 되면 그거보다 더 완벽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에 언더슈팅급. 언더슈팅은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한 걸 언더슈팅이라고 하고요. 언더슈팅은 단기 매수의 급소다라고 이미 강의를 수차례 한 바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버슈팅의 흐름만 지금까지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언더슈팅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시장이. 그만큼 오버슈팅이 여러 번 나온 뒤에 언더슈팅이 나왔으니 종목들이 많이 빠졌겠죠. 그래, 그 많이 빠진 주식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그 가격, 그 폭이 기존의 약세장과 기존의 하락장과 다른 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빠진 거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시장 전략은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락장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건 권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락은 일반적인 하락이 아닌 어이없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전쟁 터지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작정을 한 듯이 매도 레포트가 쏟아지면서 더 빠져버린 거라죠.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식은 돈 벌려고 하지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치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주장이 되게 강한 편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시장은 약한 수급 주체에 나스닥이 급락을 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 아까와 같은 상황과 연결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이번 주 급락의 원흉이다. 그러면 일단 그 원흉 하나는 지나갔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빠진 게 눈에 보이지만 약간 좀 실력이 있거나 이종복 정도로 시장을 냉정하게 본다면 이건 한눈에 들어와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자문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이 무섭고 가격이 비싸서 매수세가 약한 게 아니고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 어차피 증권사에서 하한가로 매도를 할 것이고 하한가에 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개파락할 것인데 약세장에서 그걸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온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야만 구조보다는 외국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수급 구조였어요, 여러분. 타생은 하방을 구축한 상태에 원화마저 약세를 주고 금리 차가 국내와 미국의 금리 차가 2% 이상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올 일은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나 명확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빠질 때 추가적으로 과매도권으로 주식들이 빠진 거고 그 과매도권으로 빠진 주식들이 너무 좋은 게 많고 싼 주식이 많다 보니까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장이 좋고 지수가 좋아서 기회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스닥 급락이에요.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증시, 그러니까 미국 중에서는 다우,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항생 등은 나스닥만큼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급 구조와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면
거기에 매도 레포트가 부추겨지지 않았다면 중국 항생 등의 어떤 시장과 독일 다우 등의 시장처럼 급락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거기서 더 급락을 했으니 억울할 게 없는 거고 이 냉정한 판단이 나의 의견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빠지고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거에서 오히려 이러한 요인이 더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 내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핵심주 추세 패턴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2차 전지는 과매도인데 여전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먼저 하락한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 타진을 하거나 반등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서 가끔 얘기했던 그 엔캠이나 이런 애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주식 저점 깨지고 급락을 할 때 버팅기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 데가 오히려 힌트가 됐다는 거죠. 과매도예요. 과매도. 2차 전지는 과매도. 대신 대형주는 지수 연계와 함께 해야 되는, 지수와 함께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주가, 대형주가의 2차 전지나 그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이런 쪽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쪽의 주식들은 지수와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과 같이 오히려 반도체가 약하고 뭐 하이닉스가 좀 약하고 삼성전자가 약할 때 지수는 언더슈팅 쪽으로 왔으니까 그쪽 종목들이 버티거나 그쪽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할 수도 있고요. 미국장이 만약에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반등이 좀 그죠? 한 15,000대로 올라가고 막 그러면 지수를 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좌우당간 공매도 한 애들이 증권사 매도 레포트 플러스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요인에서 2차 전지의 총알바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 드릴게요. 공매도를 친다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 공매도를 쳐놓은 걸 보는 사람들,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가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는 거고 이거 뭔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서부터 어떤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빈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억울하다. 이 주식들은 내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반등이 한번 쭉 나오면 기술적으로 한번 되밀리는 거는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신용 불량 때문에 쟤들이 못 간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신 고점에서 사긴 샀는데 SKI처럼 비중이 좀 적당히 작다. 30%에서 50%씩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비중 확대가 맞습니다. 내 의견이에요. 공매도 총알바지가 아니고 정확한 분석에 입각한 승부수 대신 중기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추세는 양호하지만 오늘장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나 전체적인 주식이 반등이 나올 때는 약간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되 같이 빠진 반도체는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인공지능 로봇 등은 하반 경직성까지 양호합니다. 개인적으로 4분기나 내년 초까지 볼 때는 저는 인공지능 로봇 정말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나는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을 항상 같이 좋게 얘기해요. 근데 2분기부터 내가 가장 세게 얘기한 건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쪽으로 갈 때 내년도까지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상당히 매력. 2차 전지는 나쁘지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대신 추세 패턴 다 깨진 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진 추세 패턴이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로봇도 제약주도 있고 종목은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빠졌고 주식 지금 이제 해서 최근 2달 동안 뒤통수 맞은 그 보상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멀지 않다.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왔다라고 봐도 되는데 나스닥이 조금만 더 빠졌으면 다가왔단데 아직 약간 아리까리하거든요. 길어도 일주일 안 걸려요. 두려움을 떨치시고 명확한 판단으로 시장 대응을 하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맹목적인 무조건 매수가 아닌 말도 안 되는 분석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직시를 한 상태에서 한번 승부수를 띄우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